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그러니까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됐고요. 스코어는 1대1이었지만 분위기는 사실 리버풀이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는 1대1로 끝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좀 너무나 재밌던 경기고 한 골들이 한 좀 더 많이 터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팀의 수비 압박 그리고 수비의 간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골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몇몇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골들이 나왔으면 더욱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경기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펩과 클럽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좀 더 뭔가 승부가 나는 경기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승부가 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무승부가 나오는 게 좀 더 라이벌답지 않나. 그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 경기 내용 조금 들어가 보자면 일단은 경기 전에 선발 라인업이 딱 떴을 때는 살라도 아직까지 선발 핏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리버풀에 좀 부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액면가만 갔을 때 선수들의 얼굴들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맨시티가 좀 더 우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했거든요. 확실히 맨시티가 1군 스쿼드에 더 가까웠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스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1.5군보다도 더 2군에 더 가까운 뭔가 1.8군 같은 느낌의 스쿼드인데 사실 저는 1.8군도 좀 높게 쳐준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살라도 안 나왔고 일단 뭐 7, 8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브래들리 콴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주전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자체가. 그래도 뭐 살라 안 나왔고 그리고 뭐 중원에는 뭐 대부분 선수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살라 안 나왔고 그리고 유스 선수들이 이 자리를 메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뭐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알리송도 부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근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까 이제 초반에 조금 맨시티가 주도한 이후에는 리버풀이 상당히 후방 빌드업에서도 롱패스를 좀 섞어가며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맨시티의 빌드업을 막아내는데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전반전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좀 더 주도하는 그림 거의 한 10분 이전, 한 15분 이전까지는 맨시티가 좀 주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 이유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리버풀이 모든 걸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런 스쿼드로도 맨시티를 상대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리버풀이 좀 준비를 잘했고 좀 잘 만들어 왔다. 근데 다만 득점은 맨시티에서 나왔죠. 네. 맨시티가 또 좋은 세트피스 패턴을 하나 만들어 오면서 정말 손쉽게 존 스톤스가 이 XG 값이 0.83이에요. 정말 손쉬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케빈 데브라이너의 코너킥 상황이었죠. 그냥 케빈 데브라이너가 차는 순간에 낮고 빠르게 패스를 주면서 이제 스톤스가 골을 넣었는데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때 아케였나요? 네, 아케가 스크린을 통해서 좀 선수들을 밀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긴 공간을 통해서 스톤스가 들어오면서 득점을 했는데 그 장면 봤을 때 와 이거 준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수들끼리 확실히 준비된 장면이었고 그리고 준비된 장면으로 한 골을 맨시티가 밀렸지만 만들어내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휴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전반이 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전만 봤을 때는 1대0으로 이제 리버풀이 뒤처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스코어가 리버풀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너무나 경기를 잘 풀어왔는데 이런 스코어도 나오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스코어인데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아마 펩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려운 경기니 세트피스나 아니면 딸각 하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전반은 끝나고 후반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후반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페널티킥입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변화는 없이 후반전을 맞이했는데 PK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알리송이 좀 부상을 당하면서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알리송이죠. 에데르송이 부상을 당하면서 두 가지 변수가 함께 터진 맨시티였어요. 네, 일단은 이 경합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볼을 향한 누네스와 제 기억에는 에데르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누네스가 공을 소유했고 에데르송이 이제 이제 누구죠? 누네스의 발을 차는 이런 장면은 그냥 흔히 나오는 골키퍼가 PK를 내주는 장면들 같았는데 사실 세게 부딪혔어요. 네, 그게 뭐 알리송이 들어와서 차징을 가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네스의 다리가 에데르송의 약간 사타구니 부분을 짓누르게 되면서 에데르송이 데미지를 많이 받았고 일단은 뭐 부상이 걱정이 됐지만 PK 이 수비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눕게 되면서 빠져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PK 상황까지는 네.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아마 이때 선방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방 장면 이후부터 못 안 뛴다.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합이 꽤 세가지고 저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좀 버티다가 나오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큰 포인트가 돼버렸다. 왜냐면 에데르송을 통한 빌드업 과정이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과정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지 못했다. 사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격 패턴이나 아니면 전방에 향한 패턴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빌드업 부분이야 그렇지만 근데 선방에서만 놓고 보면은 교체에 들어간 오르테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르테가 잘했어요. 네, 오르테가 같은 경우에도 선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줬고 사실 세컨 골키퍼가 요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충분히 성공이죠, 자신의 이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 PK를 기점으로 해서 리버풀의 정말 압도적인 주도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록으로 보자면 일단은 뭐 PK를 포함한 수치긴 하지만 XG도 후반전에만 리버풀이 1.95를 뽑아내기도 했고 슈팅은 12개, 그다음에 빅찬스를 3개나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뭐 이제 3개 중에 하나는 PK니까 PK 성공시킨 거 빼면은 이제 2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이 2개의 빅찬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리버풀이. 네, 사실 왠지 제가 그 빅찬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놓친 거를 어떤 선수가 다 했냐 이거를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마 디아스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디아스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쳤거든요. 뭐 일단은 살라가 뽑아준 그 완전한 1대1 찬스 그거는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딴 거 몰라도.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루디가 아마 좀 XG 값을 좀 깎아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루이스 디아스 오늘 잘했냐 못했냐 하면 사실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루디가 넣어주지 못해서 그거 맞아요. 그건 맞다고 저는 보는데 하지만 루디가 오늘 못했냐 했을 때 루디도 조금 억울한 면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루디를 향한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거의 기본적으로 2명씩 붙었죠. 네, 아니 일단 전반전에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맨시티 선수들이 좀 주요 있게 막았던 선수가 루디였어요. 2명씩 붙었고 그리고 루디한테 공격 찬스 안 주려고 지수로 만들어냈고 후반전에 갔을 때도 루디가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가하는 장면도 있고 아예 대놓고 2명씩 달라붙는 모습도 보였는데 루디가 또 막 한 75분 지나고 나서는 몇몇 장면들은 또 그걸 또 뚫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루디가 오늘 놓친 게 많긴 한데 루디가 좀 억울하긴 하다. 못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좀 아쉬운 결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다 차치하고 나서 그냥 그 1대1 못 넣은 거는 그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당연히 잘했고 루이스 디아즈가 거의 오늘 리버풀 공격진 중에서 베스트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쳐주긴 했으나 그걸 다 감안해도 그 찬스를 놓친 거는 정말 그런가 또 뼈가 아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밀렸던 맨시티의 포인트를 넘어가자면 맨시티가 교체 카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교체 카드를 꽤나 일찍 사용을 합니다. 69분이 되고 교체를 시행을 하는데 알바레즈를 빼고 도쿠를 넣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교체였는데 근데 문제는 케빈 데브라이너를 빼고 코바시치를 넣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펩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나 아니면 덕배가 이제 가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코바시치를 좀 메꾸려고 하는 건가 이런 해석들이 들어갔는데 사실 좀 더 펩이 좋았던 선택이라고 저는 뭐 어떤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홀란드가 후반전에 들어서서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필포드는 전방에 세울 거였으면 홀란드를 빼고 차라리 코바시치 넣어서 안정감과 기동성을 좀 챙기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고 이제 덕배 같은 이제 뭔가 매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좀 남겨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70분 만에 빼는 걸 보고 덕배가 이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선택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일단 그 상황에서 빠져나간 순간부터도 그렇고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랑 펩 과르디올라랑 얘기를 하는 모습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데브라이너는 뭐 당연하겠지만 좀 불만이 가득 섞인 그런 표정과 말투를 보였고요. 심지어 교체 나올 때도 펩한테 뭔가 화를 내는 항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선택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덕배가 풀핏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이유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그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은 조금씩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1대1을 지켜냈으니까 저는 만약에 맨시티가 실점을 해서 패했다면 진짜 펩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켜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지속적으로 리버풀이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맨시티가 교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순간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또 맨시티가 공을 소유하는 그런 구간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쿠 선수의 또 활약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팽팽한 흐름 속에서 이제 막판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리버풀이 찬스를 많이 잡긴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건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뭐 도쿠의 찬스도 중간에 있었고 뭐 여러 리버풀의 찬스도 디아스가 만든 여러 찬스도 있었지만 막판 정말 마지막이었는데 도쿠가 수비 과정에서 맥알리스터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VAR 판독 조금 하고 바로 지나가 버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막판이었거든요. 네, 96분에 벌어진 일이었고 추가 시간이 8분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막판. 네. 97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코너킥 전이었으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끝나자마자 사실 지금 97분에 저희는 끝나자마자 어떤 반응도 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일단 끝났는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조금은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리버풀 선수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일단 장면을 좀 돌아보자면은 도쿠가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좀 높게 들었고 그 높게 든 발이 맥알리스터한테 분명한 턴치가 있었고 그래서 맥알리스터가 으악 하고 넘어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장면을 봤을 때 일단은 공은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고 도쿠가 이제 발이 맥알리스터를 향해 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볼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고민을 굳이 하자면 공의 소유는 이미 도쿠였고 그러니까 심판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도쿠 거였고 이 판정이 발이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좀 보면 맥알리스터 선수가 좀 더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이미 도쿠의 이 볼은 이미 도쿠 거니까 맥알리스터가 들어온 거다.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그냥 위협적인 상황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PK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아마도 심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저건 그래도 파울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강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심판이 어떤 의견 논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 판정을 내렸는지는 알겠어요.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겠어요. 언더스탠드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온피드 리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좀 듣고 파울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경기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득점과 연결되는 PK이고 그러면은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무조건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온필드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불만스러워요 지금. 네, 사실 이 장면 리플레이를 다시 보면 좀 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장면을 해석해봤을 때 위협적이지 않은 장면이었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위협적인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도쿠의 공이었냐라고 얘기하기도 그것도 애매해요.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번 보고 판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 PK였으면 사실 경기 결과는 바뀌었겠죠.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었겠죠. 높았겠죠. 그래서 이 판정에 대해서 뭐 당연히 여러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야겠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야겠지만 저희 의견으로는 약간 물음표가 나온다 판정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더 첨가하자면 온필드를 안 보고 너무하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일 아마 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반응이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내일 월요일 팀에서 또 이 경기 리뷰 자세하게 전술적으로 또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아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또 뭐 판정이 옳았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좀 그런데 또 판정이 옳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펩 클라시코
펩과 클럽의 마지막 리그에서의 대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고요. 1대1 정말 치열한 무승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오늘은 라이브 물러가고요. 일단 저희 추후에 월요일 팀으로 또 이 경기 리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